이 거꾸로 보는 한국 문학사 그 일에 연결되는 행위인데 정치적 행위라고 제목을 붙였는데, 거꾸로 보는 한국 문학사라는 기획은 정치적 행위죠. 왜냐하면 정치적 행위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있던 세력들이 있었는데, 그죠? 그런 세력들에 대해서 반발하는, 어떻게 보면 그런 정치적 행위라고 볼 수도 있겠죠. 너도 하나의 파벌을 만든다. 너도 하나의 어떤, 그죠? 궁극적으로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런 식으로 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 정치적 목적에 달하려고 하는 행위는 아니에요. 어떤 파벌을 만들든가, 어떤 권력을 만든다든가, 어떤 힘을 만들다든가, 그런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거꾸로 보는 한국 문학사를 쓰는 시를 쓰는 이유는 각각의 시 속에서 스스로 완수됐다고 선언함으로써 무한정의 정치 속에서 무한정의 정치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때 정치는 구체적인 정치, 지금 한정되어 있는 제도성의 정치가 아니라 무한정의 정치 속에서는 시인도 뭐가 될 수 있냐면 행위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치 행위자가 될 수는 있는데 시인은 무한정의 정치 속에서 행위자가 될 수 있어요. 시를 통한 시인의 정치적 행위는 시의 고유한 영역 속에서만 가치가 있을 뿐, 권리를 만들다거나 또는 만들거나 정치를 한다고 자처할 수 없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적 행위는 맞겠지만 정치를 한다고 자처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치적 행위, 그러니까 정치적 행위, 폴리티컬 액트는 되지만 그걸 내가 그런 행위를 한다라고 자처할 수가 없는 거죠. 이거에 대한 어떤 목적을 달성하지 않는 정치에 관해서는 다른 프랑스 철학자 한 명의 내용을 조금 한번 인용해 보면 좀 더 의미가 전달이 좀 되지 않을까 싶어요. 낭시의 이 책에서 인용을 한 건데, 정치는 결코 목적을 달성하지 않는다. 정치는 일시적인 평형의 안정기를 가져온다. 이때 정치는 결코 목적을 달성하지 않는다라고 낭시가 얘기할 때, 이때 정치는 지금 내가 이 시에서 말하는 정치예요. 그러니까 이 정치는 기존의 정치랑 다른 정치죠. 그렇지?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말하는 정치는 목적에 달성하지 않으려는 정치고, 이런 정치를 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적 행위이기는 하지만 이 정치는 이 보통 정치도 일시적인 평형의 안정기를 가져오기는 하지만, 그래서 정치라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에는 도달하지 않겠죠. 그렇지만 예술과 사랑, 사유 이런 것들은 매번 흔히 말하듯 각각의 경우에 스스로 안수됐다고 선언한 권리가 있는 거죠. 작품 하나하나마다, 사랑 하나하나마다, 사유 하나하나마다 어쩌면 스스로 완수된 어떤 그런 어떤 단계가 있겠죠. 그래서 예술이 하나 작품이 하나 완수됐다, 사랑 하나가 완수됐다, 또는 사유 하나가 완수됐다고 선언할 권리가 있겠죠. 그렇지만 그런 완수는 각각의 고유한 영역에서만 가치가 있을 뿐 권리를 만들거나 정치를 한다고 자처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 정치를 한다고 자처할 수 없다는 것은 기존의 지금 근대적 정치 그런 걸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하는 정치는 그런 권리를 만들거나 정치를 한다고 자처할 수 없는 그런 새로운 정치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정치는 일종의 무한한 마감, 그러니까 마감을 하는데 이거는 마감이 끝나는 게 아니라 무한한 마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정치는 무한정에 속한 정치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계가 있는 선실 속에서 정치라고 말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정치의 의미에서 지금 이 한국사를 거꾸로 보려는 이런 행위들도 정치적 행위라고 말할 수는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 행위는 결코 그 현실적인 목적에 도달하려 하지는 않아요. 스스로 완수했다고 선언할 수는 있겠지만 그거는 무한성의 정치 속에서, 기존의 정치 세계 속에서, 또는 문단 세력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문단 파벌 이런 것 속에서는 설자리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거죠.